내일 드디어 최상병 특검 재의결의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이 국회 마지막 그 본회의가 될 텐데 내일 정말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최상병 특검 재의결 될지 안 될지. 재의결 되면은 이 정부는 한마디로 끝난 거죠. 한마디로 사실은. 근데 정부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낼 때 끝내더라도 최상병의 이 억울한 죽음,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수사를 막았던 세력들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진짜 이 보수당이 거부하고 막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체로 여당에서 양심표들이 몇 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재의결 될까 통과될 거라고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거의 기적이기 때문에 다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될 수도 있다. 기대를 담아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찬성표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이 4명 있지요. 김웅, 안철수, 유이동, 그리고 최재형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지금 다 개인에게 전화 걸고 막 난리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는 와중에 오늘 또 한 명이 등장했죠. 김근태 의원. 김근태 의원. 아마 누군지 모를 거예요. 이 김근태가 얘가 나이가 어린애거든요. 어린애인데 얘가 뭐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 비례로 들어왔냐면 그 권은희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 후계로 들어온 건데 김근태가 얘가 뭐냐면 서울대 학생으로 아마 그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 집회 같은 거 그런 거 주도했던 애일 거예요 아마. 얘가 그런 것 때문에 그 국민의힘 비례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는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 비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권은희 다음을 승계한 친구죠. 근데 젊은 친구거든. 근데 이 친구가 요번에 최상병 특검법 나는 찬성하겠다고 그 의사를 다시 또 밝혔습니다.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인 거죠. 칭찬할 만한 일이지.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이 M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까지 고민하다 찬성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당이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 때문인데 제 상식성에서 이번 사안은 국민들께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면서 요번에 이 90년생인데 이 김근태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거 이건 굉장히 잘한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5명 확보가 됐어요. 5명. 근데 거기다가 오늘 그 김규현 변호사가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담당 그 변호사 아닙니까? 그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 지금 변호를 하고 있죠. 이 김규현 변호사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해병대 예비역 단체 쪽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영남 의원인데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한 사람이 나도 찬성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말대로만 믿으면 6명은 확보가 된 거지. 확실한 거예요. 6명. 거기다가 지금 박주민 의원이 한 6명 정도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중에 약 3명 정도가 지금 찬성은 아니지만 고민하고 있다.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3명이. 3명. 이 사람 중에 아까 말했던 그 누굽니까? 이 김규현 변호사가 말한 영남 의원이 없다고 하면은 3명 다 그냥 좀 긍정적으로 추가했을 때 그러면 9명 되는 거죠. 9명. 9명. 거기다가 지금 해병대 예비역들이 국회의원 의원들 중에서 호남 의원들 있잖아요. 이용호 의원 그리고 정운천 의원
이용호는 전북 남원이고 또 정운천은 정북 출신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 두 사람한테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도 가능이 없진 않지요. 또 조혜진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 사람들이 있거든. 더군다나 그 낙선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컷오프 된 사람들 있어요. 컷오프. 그 사람들 개개인들은 우리가 봤을 때 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은데, 그런데 컷오프 되면서 윤석열한테 엄청 반발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상명 특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의로운 마음으로 이거에 분노하면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참성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공천 과정에서 막 분노해가지고 나 무소속 나온다부터 시작해갖고 했던 사람도 있거든. 지금 언론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들은 워낙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해나. 그런데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죠.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 왜냐면 차상명 특검은 그대로 윤석열에게 칼을 겨누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분노, 그게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매일 참석을 꼭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0표 이상은, 김웅 의원이 자기가 계산했을 때는 10표 이상 나온다고 했잖아. 10표. 그럼 10표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보니까 10표 이상은 나올 것 같아. 거기다가 만약에 의원들이 국민의힘 쪽이 참석을 안 하고 민주당 쪽은 다 참석을 한다. 그러면은 예기치 못했던 결과 나올 수 있죠. 분위기가. 전 요번에 그래서 내일 꼭 진짜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내일이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들도 굉장히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한겨레가 어저께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다큐가 한 편 나왔어. 다큐가 한 편 나왔어. 다큐. 본인들이 34분짜리 다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녹취록만으로 구성해갖고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최상병 특검에 있어가지고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임성근, 이 뻔뻔한 새끼. 이 다큐를 보면요, 사고 났을 때 대대장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막 절절하고 지금 상황이 위급한지 이 목소리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임성근 이 새끼는 목소리가 침착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정말 황당해요. 최상병 물에 떠내려갈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병사들 5명이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앞에서 동료를 잃었거든요. 손을 놓쳤어. 근데 그 친구들을 지금 대대장이 차에다가 따로 쉬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랬으니까. 그런데 이 임성근이 뭐라고 하냐, 그 애들 언론 이런 데서 접촉이 되면 안 된다. 황당한 얘기.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이 개새끼죠. 이 문제가 이 젊은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될지 지도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트라우마 같은 건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 돼야 한다. 애들 언론과 소식하지 말라는 거죠. 야, 이거 얼마나 사악한 새끼입니까? 사실 이 방송 보면 알겠지만 이날 막 비가 오고 물이 깊어가지고 여단장, 대대장 다 물에 못 들어간다, 뭐 그러고 있었거든요. 안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이 사단장이 워낙 완고해서 정식으로 철수하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 막 이런 대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성근이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구명조끼 왜 안 입힌 거예요? 구명조끼 없는 게 아니거든. 있는데 왜 안 입힌 거예요? 입히면 해병대 표시가 안 보이거든. 그럼 기자들이 그걸 못 찍거든.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 병사들 해병대 옷 입고 있는 걸 노출시키려고 구명조끼를 안 입힌 거 아니야. 노출시키려고, 개새끼가.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이 병사들이 이렇게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이렇게 힘든데, 그땐 뭐라고 합니까? 기자들 만나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야. 기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단을 일으킨 새끼가
사고 이후에는 기자들하고 못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이 이중성 보세요.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겨레 어저께 공개된 이 다큐 영상을 보면요, 이재명 특검에 대해서 재의결 찬성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꼭 봤으면 좋겠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다 부모 아닙니까? 부모예요. 다 이재명 또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이를 좀 많이 먹었거나 자녀들 다 군대 갔던 자녀들 많거든요. 이걸 보면서 진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은 사람도 아니지.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그런데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김종대 의원의 그 기고글이 민들레에 올라왔는데요. 야, 여러분 보세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31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박정훈 대령이 이제 그 경찰한테 관련 내용들을 이첩을 해야 돼요. 이 군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군사보안법이 개정되면서 군 사망 사건은 이제 군에서 조사를 안 해요. 원래 군에서 했었는데 군에서 하면 자꾸 덮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경찰로 이첩을 시켜야 되는데 경찰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안 안 내용에 있어. 기본 내용을 수사 담당자들이 정리해가지고 경찰한테 넘겨야 되거든. 이게 이첩이에요. 그래서 그 이첩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당연히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하는 거고, 그거와 관련해갖고는 뭐 사단장이건 아니면 사령관이건 아무도 개입하면 안 돼.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조사한 거죠. 19일 날부터 이제 조사를 싹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아까 말했던 이 임성근이 문제 있다. 그래서 임성근을 비롯해가지고 관계자들을 과실치사 혐의 적용 써가지고 그 내용을 경찰한테 이첩을 하겠다고 30일 날 국방부장한테 보고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잘했어. 내용 아주 좋네. 칭찬받았어요. 이 정도면 칭찬했어. 아주 이 정도 내용이면 괜찮아. 칭찬했는데 31일 날 갑자기 이종섭이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 하지 마. 한 거 아닙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통령이 안보회의 한 날이거든요. 안보회의에서 윤석열이 분노했다는 거 아니야. 경로. 야, 이런 거 가지고 사단장을 징계하면 어떡해?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종섭이가 김계한테 전화 걸어갖고 브리핑 취소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도대체 왜 취소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김계한이 VIP가 분노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 김계한은 박정훈 대령한테 브리핑 하지 말라고 했지, 그 조사한 내용을 경찰한테 이첩하지 마, 그런 지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그 내용을 이첩을 했어요. 이첩을 했어. 경찰이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 검찰단이 와갖고 박 대령한테 너 이거 항명이야?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에서 넘어간 그 이첩 자료를요 회수해갔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특검 시작하면요 경북 경찰청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왜 줍니까? 지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받은 내용을 다시 국방부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왜 넘겨주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8월 2일입니다. 그리고 7일날 국방부가 지휘부 책임 특정하지 않고 조사 결과 이첩 방침 공포하죠. 그러니까 박정훈이 지휘부 책임 아까 과실치사 넣었던 거 빼버리고 그냥 경찰에 이첩하고 8일날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합니다. 해임.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굉장히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쵸? 이때 기사 많이 났습니다. 근데 과연 이 당시에 윤석열은 뭐 하고 있었냐? 휴가였어요. 휴가. 8월 2일부터 8일까지.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 그 이첩 자료 군 검찰단이 가갖고 회수해 오고 박정훈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버리고 보직 해임해 버리고 이런 이 기간 있잖아요. 2일부터 8일까지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 별장에 있는 그 저도에서 지금 휴가였어. 휴가를 보내고 있던 거죠. 휴가를 씨발 뭐 휴가 보낼 수 있지. 그런데 김종대 의원이 오늘 민들레에 어떤 글을 썼냐? 재밌는 글을 썼어요. 뭐냐면 그때 대통령이 휴가 갔잖아요. 휴가 갔으면 거기를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경호를. 근데 그때 휴가지 외곽 경비를 누가 했냐면 해병대 1사단이 했대요. 1사단. 아까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단의 핵심인 임성근 있죠. 임성근이 해병대 1사단장이에요. 1사단장. 근데 해병대 1사단에서 윤석열이 휴가 갔던 저도 그 휴가지 외곽을 경계했다는 거지. 근데 그냥 1사단이 아니고 1사단 중에서도 신속 대응 중대가 있는데 그 중대가 갔다는 거야. 김종대 의원 말에 따르면 해병대가 휴가지 외곽 경비 맞는 경우는 있지만 이 정예부대가 경비부대로 편성돼가지고 대통령 휴가기간 출동시킨 거는 이례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 해병대 인사의 말에 따르면 정확하진 않아. 대통령이 휴가하는 휴가 기간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휴가 왔던 그 어간에 사단장이 저도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임성근이가. 그래서 이게 이 글이 좀 애매하긴 해요. 정확하진 않아.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윤석열이 휴가일 때 뭐 윤석열 휴가 첫날부터 막 술파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글에 보면은. 근데 임성근이가 윤석열 만나러 별장에 그날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한 해병대 인사에 따르면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어간에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윤석열이 휴가 기간에 더군다나 임성근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그 핵심 인물인 임성근을 그냥 만난 거 아니야? 그럼 만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죠. 왜냐면 지금 도대체 윤석열이 대통령이 왜 임성근 하나를 보호하려고 이 지랄 연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이 엄청난 이 혼란 기간 중에 임성근이 찾아가갖고 윤석열을 만날 정도였다면 그냥 자기네 일사단이 지금 뭐 경계하고 있으니까 그 경계한다는 걸 핑계로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났다면은 이 두 사람 간의 이 관계 같은 거 왜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애쓰는지 그런 것들이 다 좀 설명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뒷설명이 되는 거지. 물론 이거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직 완전히 딱 꿰어지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상한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니 정확하지도 않은 글을 왜 쓰냐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의심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히 루머가 퍼지면 안 되니까 윤석열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빨리 통과돼가지고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죠. 요번에 김종대 의원이 민들레에 쓴 기고글 오늘 쓴 거거든요. 오늘 올라온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이건 또 윤석열이 군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또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단사례님이 서울해법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내일 특검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21대 국회 하면서 존재감 엄청 없고 뭐 한 거 없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특히 낙선자들 또 공천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임기 마치기 전에
또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한 번쯤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겨우 시발 무슨 이 공공기관 자리 하나 1, 2년 채우려고 그렇게 비굴하고 비열하게 임기를 마치지 말고 좀 의미 있게 임기를 마친다는 점에서 내일 제발 특검법 재해결할 때 현명한 판단을 해라. 찬성표를 던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완전히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바람이 들어간 거지만 충분히 김웅 의원 말처럼 10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10표 이상 플러스 얼마나 나올지가 중요하고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가 중요하죠. 물론 거기에도 변수가 있어요. 민주당 쪽 사람들은 과연 다 참석할지,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들은 과연 다 찬성을 할지, 참석할지, 그게 문제긴 한데 내일 만약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낙선한 사람 중에 참석을 안 한다. 그 개새끼들은 우리가 사람 취급하면 안 되죠. 최소한 참석하고 안 하고는 눈에 띄니까. 정치를 다시 안 할 새끼들은 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와야죠.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